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셉 신입니다. 년 임용 2차 대비 OT 영상입니다. 강의 들어오시면은 바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올해는 유난히 연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2차를 마치는데 올해는 26일까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습 시간이 채 23일이 되지 않습니다. 23일 동안 결정하는 기준은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에 몰입되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삶을 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시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가 온전히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12월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단 여행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스트레스인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차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온전히 2차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2차를 하면서 지나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내가 한다고 될까? 이 생각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치기 전에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인가?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지나간 것을 자꾸 꺼내가지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12월에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따지고 이해타산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권합니다. 몰입을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합니다. 끝까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먼저 수업 원칙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첫째, 수업 원칙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나간 거 절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1차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스터디 하면서 절대 1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하면서 잠깐 쉬는 동안에 선생님은 1차 이거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토익 보실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취업 준비하려고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집단적인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칙입니다. 2차를 할 때는 1차에 대한 이야기 금기어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 기초 설문조사 링크를 아마 다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시고 제가 스터디를 짜 드립니다. 자,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튜토리얼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튜토리얼은 제가 이 주도적으로 평가실, 이제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셔서 소규모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제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기출이 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건 간에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아니면 구상형, 면접, 이런 식으로 즉답형 형식으로 딱딱 그 핵심적인 부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라든가, 들으면 압니다. 그냥 내게 아닌데 그냥 하는 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은 너무나 클리셰한 답들, 이런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제대로 잡아 드릴 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고쳐서 최대한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인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강이 굉장히 이렇게 나름 발달하게 됐는데, 해보시면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거,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집에 책상도 놔두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시험장처럼 내가 시험장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5명 정도씩으로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거, 제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한 분씩 시킵니다. 그러면은 실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단할 때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중단시키는 이유는 너무 뻔하게 하는 거라든가 뭐 똑같은 말의 반복,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코칭을 할 겁니다. 그 중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능력자들의 어떤 수업 실현이나 면접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간접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인 걸 베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끼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이 만점자 수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터디가 짜질 거이고요. 스터디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몇 시 타임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는 직강이건 인강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스터디가 맞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스터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스터디가 정해졌을 때 뭐 이렇게 성향이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친구나 어떤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낯선 사람과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 스터디 메이트입니다. 결국 면접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업을 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수업 나눔은 경기도만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만 오시면 되고, 인강 같은 경우에도 수업 나눔은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경기도 지역을 지원하신 분은 따로 강의를 모아서 인강으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 학원에 문의를 하셔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따로 제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학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0점입니다. 60점 만점에 수업 실현 30점, 수업 나눔 30점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수업 나눔이 잘 못하시게 되면은 감점이 많이 됩니다. 구글 미트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인강 역시 사전 모임이 있을 겁니다.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쭉 제가 모든 횟수나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하고 또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인강의 그 마이크 테스트라든가 각자 기기에 대한 그런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뭐 분위기, 또 저랑 인사도 한번 하고요. 이제 그렇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직강은 토요일 4시부터 스터디를 짜고요. 그때 5시 전까지 마감을 합니다. 이제 빨리 합의가 끝나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5시 전까지 수업을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시고 이제 모임을 파하면 됩니다. 첫날 내용, 여행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강으로 보강 신청을 하셔서 들으면 됩니다. 튜토리얼 세션 지나간 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나간 거를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 앞에 거 못했으니까 앞에 거 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그때마다 정해져 있는 초점이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시간에 따라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봐드리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를 잘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수업 실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 실현은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되는 수업 차시의 목표와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각 활동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시간 내에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실연이든 면접이든 시간 내에 마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좋아 보이는 그 수업 이런 것들이 짜집기 수업이 많습니다. 모양 내기 수업이 많습니다. 제시된 수업, 활동 자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수업의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수업과 상관없는 필살기를 이렇게 막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버리는 거입니다. 재구성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수업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발문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시간 나에 못 하겠죠. 후활동이 잘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것들에 짜집기를 해서 외워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수업을 만들어 놓는 방법을 택하죠. 근데 그 결과는 이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 눈앞에 지나가는 수업들이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실현 전에 먼저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Okay, class. So before we jump into our class, I'll guide you what we're going to do today. So first, we're going to learn some new words. And then second, we're going to read the text. And then this is going to be by yourself reading. And for the second, you're going to do it in pairs. Do you understand? Okay. And thirdly,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writing part. Are you excited? Good. And then lastly, we're going to present. We're going to present what? Today's lesson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useful reading skills that will help us to read the main idea very precisely and quickly.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interesting facts about the topic. Okay, so are you ready? Alright class, it's fun English class again. Some of you look very tired today. Are you all ready? Then say hello to your partner first. Okay then, are you ready to check together? Yes you are. I can hear you. You're ready. I love this energy. So are you ready to check your answer? I cannot hear you. Now I can feel your energy. Number 1. Great. Number 2. Good job. There are true or false questions. True or false questions. Finding out true or false questions, okay? All the questions are true or false questions. So you have to check if these questions are true or false. 3 minutes left. 1 minute left. Time's up, everyone. From now on, I'm going to show you question on the screen. So what you have to do is make small circle when you think the answer is true, or make X mark when you think the answer is false. Okay, so let's start. 3, 2, 1, go! Yes and no. Yes and no. And decide where we have to check yes or no. But how many numbers? Yes, there are 4 numbers. Yes, yes or no. So you should check. If the answer is yes, please check yes. And if it's no, please check no. Okay, group banana, is everything going right? Okay, so you want to get some help. Okay. So let's, if you can think of the question, why don't we ask another group tomato? Okay. Okay, Youngho, do you have any problem? All right, so you can't think of the right expression. Then how about asking 호영? 내가 필살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면접과
수업관 입장에서는 방금 앞전에 관리번호가 하고 간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되는 수업상과 상관이 없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행동들, 스터디 할 때 이제 이러한 외웠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연습하고 스터디하고 할 때 이 내가 만들어 놨던 필살기 이거를 더욱더 강화하고 빨리 말할 뿐입니다. 랩처럼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랩을 하듯이 빠르게 말을 내뱉고 퇴실합니다. 어쨌든 내가 외운 거고 연습한 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도 하게 됩니다. 순회지도 활동마다 했기 때문에 순회지도를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면 순회지도를 어떤 사람은 한 번 할까 말까인데 나는 5번, 6번을 했다. 그러면은 후활동은 통째로 못하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자, 제시된 수업의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만들어진 기계적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뭔가 활동 자체를 들어먹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수업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좀 바로 하겠습니다. 면접 모두 똑같습니다. 면접 내용 똑같습니다. 면접 모두 각자가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스터디하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서 자신의 답변, 이 그럴싸한 답들을 만듭니다. 여기는 뭐 면접 책들이라든가 요즘 뭐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들 다 이렇게 모아서 짜집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죠. 스터디를 할 때 이것을 넣어서 막 발표를 하고 외우게 됩니다. 뭐 이게 답이다. 뭐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마치 이렇게 안 하면은 떨어지는 것처럼 겁주는 뭐 정보,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을 듣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사고 능력을 멈추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고 반복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짜집기해서 필살기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다 못합니다. 중간에 잘리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즉답형 시간도 고려해야 되는데 구상형에서 시간을 거의 다 써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은 사실 이런 느낌입니다. To solve these problems, I'd like to suggest two solutions. First, I'd like to do role pla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 would design a role play that's And also students get each role to each role. I can make the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nd share the vision with Mrs. Park. And Mr. Kim should have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ogether. Mr. Kim and Miss Park have to join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the first problem, I will conduct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the second problem, I suggest the teacher should make the restorative circle in class. I think this can be solved by doing restorative practice in the class. 자,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뭐 전문학습 공동체나 뭐 롤플레이 혹은 회복적 성찰 교육 뭐 이런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것이 해결책이다. 근데 이유라든가 근거 또 상황에 왜 그것이 타당한 답인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답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2차에서 요구되는 면접 수행 능력은 면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피치가 정확한 말입니다. 스피치. 면접관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상황이 주어지고 혼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치죠. 차이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구상형과 즉답형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요즘은 즉답형도 뭐 알아서 구상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고 즉답형을 한참 있다가 답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도 안 맞추는 면접관도 많습니다. 팔짱 끼고 듣는 분도 계시고요. 말하고 있는데 고개를 흔들거나 인상을 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하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만 있지 어떠한 피드백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잘 웃어줄 수도 있고 째려볼 수도 있긴 한데 채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나의 생각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그 혼자만의 스피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면접이 아니라 스피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입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을 칠 때 4칸의 그 서술형 공간이죠. 그 4칸 안에 답을 쓰는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 보이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시간을 규모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평가실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을 할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2차 강의를 하면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제 경험에 기초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처음부터 말을 일단 내뱉고 보는 분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말부터 뱉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말을 뱉고 나면은 침묵으로 시간을 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평가위원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의 머릿속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뭐 흔히 그 말하는 이 말빨이 좀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인데 이 경우는 문제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귀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입니다. 채점관은 모범 답안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청자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답안의 초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듣는 분들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생각나는 대로 귀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례의 나열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교육의 경험, 면접책에서 외운 명언들, 묻는 질문과 무관한 뭐 정책들의 나열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듣다 보면은 평가자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용적인 초점이 핵심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심지어는 수험 생활의 경험을 전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자, 평가자 입장에서 딱하긴 하지만은 지금 듣고 있는 답변이 무슨 말인지 이 앞에 이전 답변의 어떤 맥락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눈물을 보게 되면은 이 무엇을 보고 채점을 해야 될지 채점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감정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답안의 내용에만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는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꺼내어 보고 이제 이것을 생각해서 두갈식으로 표현하고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기반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언어 생각 습관 정리하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이 잘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이겠죠.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도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강한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사투리를 써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연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막 염소 소리가 나와요.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문제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생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에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해야 될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시를 나오는 것이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면접 집중적으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 준비 과정은 생각 정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답형 역시 평소 생각 정리가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트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잘 못 준비하는 겁니다. 멘트 위주로 좋아 보이는 문장의 조합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뻔합니다. 이미 많은 기출에서 다루어졌고, 현장의 교육 상황이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 2년 전의 상황, 10년 전의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들입니다. 학교는 학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그러한 주제들이나 문제 상황이 이미 시책이나 교육 정책 등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시책이나 정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목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의 논리가 한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럴싸한 명언이나 시책 이름이나 연계성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두서없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답변, 이게 중요합니다. 1분만 답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10분, 15분 동안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외워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워서 답변하는 사람일수록 외운 것을 까먹게 됩니다. 대본을 외워서 답변하는 면접의 치명적인 단점이 결국 이 중간에 단어라도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도미노처럼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본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논리 흐름이 있는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남이 치는 패턴을 외워서 치는 피아노는 일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면접관은 사람이죠. 사람은 문장과 단어를 듣지 않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면접관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전체적인 답변, 이 초점이 어떤 답변이 날라와야 되는지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문제당 2분, 최대 3분 안에 명확한 논리가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타당한 답변의 전달, 이게 면접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논리 구조를 듣습니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주제에 대한 생각 정리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OT 영상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전달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불필요한 잔소리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OT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남아있는 기간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일단 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체력전입니다. 이 차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습이 양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가더라도 떨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연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게 답이다. 규범적인 무조건적인 답변 이런 것들 너무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묻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구상, 연습, 생각 정리 그리고 수업 실현하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차 절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꺼내지도 않습니다. 너무 멀리 미래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신이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